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 역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을 포함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그야말로 엄청나죠.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주지가 있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고시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힘든 시기 공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이나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여길 것입니다. 물론 고시원이라는 장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춥고 배고픈 시기에 주로 찾는 곳이다 보니 좋은 이미지를 가진 공간은 아닌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시원만큼 훌륭한 장소는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왔다는 한 여고생은 자신이 직접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경험담에 대해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고시원은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와 밥, 그리고 라면까지도 무료로 제공되어 오히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었어요. 책상도 있고 좋은 수납 공간이 있으며 침대와 방 안에는 작은 샤워룸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도 있어 방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겪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관리자, 그리고 호텔에서 외국인 여행객들과 지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과 생활할 수 있어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미국 여고생이 말하는 고시원의 장점이었는데요. 외국인들 역시 학생들에겐 정말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특히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 너의 말을 들으니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 이 정도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질의 방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거야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고시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교환학생들은 고시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환학생들이 고시원을 선호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역시나 가격일 텐데요. 근처의 원룸들보다 훨씬 저렴하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가격만 저렴했더라면 이처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심지어 기숙사보다도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보통 기숙사의 경우 1인실보다는 2인실, 많게는 4인실인 경우가 보통인데요. 게다가 통금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일찍 기숙사로 들어가야 해서 불편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요즘 들어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에게도 고시원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통한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20일 동안 정해진 예산으로 생활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이라는 한 외국인이 정해진 예산으로 저렴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을 경험했던 외국인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뜻밖에도 고시원을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의 경우 고시원이 당신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가 가능하고 심지어 무료로 쌀이나 김치, 그리고 라면까지 제공해주기에 더욱 좋습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실제로 한국의 관광 제한이 풀리고 고시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숙박앱을 통해 고시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애초에 외국인들에겐 고시원이라는 곳이 전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해외에는 고시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가 해외에서 그러한 것처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캡슐호텔이나 잠시 머물기 좋은 작은 원룸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가성비도 좋으면서 머물기 편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우나도 그렇고 정말 잠시 쉬는 정도면 PC방이나 책방도 충분히 쉬기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유독 고시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교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너무나 편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의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아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게스트하우스에는 단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고충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끄러운 사람이나 술에 취한 사람, 간혹가다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같은 방에 있다 보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샤워실마저 공용이다 보니 아침마다 샤워실은 전쟁통을 방불케 합니다.
반면 고시원에선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가격임에도 혼자서 조용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욕실도 각 방에 하나씩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샤워 걱정도 없으며 라면과 쌀, 김치도 무료로 제공해주니 식비까지 아낄 수가 있어 돈이 없는 여행객들에겐 고시원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시원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끄럽게 떠들기도 어렵고 방이 좁아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이 정도 불편함은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늘 겪어왔던 것이라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고시원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솔직히 내가 원래 살던 방이 여기보다 작거든. 한국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나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잠만 자는 공간입니다. 한국에 살다 보니 자주 돌아다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저 발 뻗고 누울 수만 있으면 되죠. 거기에 화장실까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물론 고시원이 외국인을 위한 최고의 숙박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하면 같은 조건에서 고시원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 고시원도 잘 골라야 하긴 합니다. 아주 허름한 고시원은 창문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어서 좋지 않아요. 요샌 어플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사진 속의 화장실의 유무와 창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막상 갔는데 가격이 틀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고시원에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맞아요.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 여행을 와도 게스트하우스에만 머무르면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한국인들이 많기에 친해질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안전이야. 내 딸이 조만간 한국에서 살게 되는데 10대가 고시원에서 살아도 안전할까? 한국은 내가 겪은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고시원이라고 해서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4시간 관리자가 있고 근처에도 CCTV가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 알았다면 3년 전 분명 이곳을 찾았을 거야. 나는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일주일 동안 지독히도 시끄러운 룸메이트를 만나 고생해야 했다.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 매일매일 마음대로 라면을 꺼내 먹을 수 있다고? 난 이것만 해줘도 만족하면서 지낼 것 같아. 고시원은 최고는 아니지만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고시원에 살게 되면 서울 한복판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 특히나 단기로 거주할 목적이라면 고시원이 정말 효율적인 선택이야.